자, 1번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상황까지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식을 만들어서 fx, 그 다음에 gx, 최종적으로는 hx 이 정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중간에 k 값도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그래프에서 식을 만들 때 주로 어떤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느냐 하면 요거예요. 그래프에서 교점, 방정식 에서 실근. 그래프에서의 교점과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서로 같은 거다. 특히 이제 미적분 2 같은 곳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초월함수 이런 경우는 힘들긴 하겠지만 적어도 다항함수, 분수함수, 유리함수 포함해서 유리함수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래프의 교점과 방정식의 실근을 이용해서 함수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fx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fx하고 gx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fx하고 마이너스 gx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제 fx하고 gx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y는 fx 하고요. y는 gx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교점이 지금 이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린 거긴 하지만 교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가 나와 있죠. 여기가 0이죠. 그죠? 원점이었었죠. 그 다음에 12라고 하는 게 있고요. 0은 그냥 0은 아니고 중근이에요. 이 교점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방정식에서의 실근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fx는 gx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들면 이게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인 거잖아. 이 방정식에서의 교점, 실근이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의 교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fx는 gx라는 방정식에서 근이 뭐가 되느냐? 0이라고 하는 근이 하나 있는 거고요. 12라고 하는 근이 하나가 있는 거죠. 0과 12입니다. 근데 이 0은 그냥 근은 아니고 중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항시켜서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면 fx는 당연히 3차식이고 gx는 1차식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3차 방정식이면서 근이 0하고 12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세 개인 거예요. 0이 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fx-gx라는 거를 이 방정식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느냐 하면 x제곱의 x-12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x제곱의 x-12. 그러면 이 fx-gx가 는요. 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x-12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fx-gx는 x제곱에 x-12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틀려요. 왜 그러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3차 방정식만 근이 0하고 12가 되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이렇게 개수가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근이 0, 중근, 12 하나 이렇게 추가가 돼서 요 형태의 근이 나오고요. 교점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fx에 최고차의 개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특정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라고 하면 1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a라는 문자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a는 당연히 우리가 그래프를 봐서 알듯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를 찾을 수가 있죠. fx는 ax의 제곱에 x-12 플러스 gx 정도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gx는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cx 정도로 뒀었죠. 그러니까 이 gx를 이렇게 cx 아니면 bx라고 둘 수 있으면 fx라고 하는 게 ax의 제곱 이렇게 완벽하게 함수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르는 문자가 여기 하나 두 개 정도가 존재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gx도 들어있는 거죠. gx는 cx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조건이 문자가 두 개 정도가 있는 fx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프에서의 교점과 방정식에서 실근을 활용하는 fx를 만들기 잘 활용하면 여러모로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나 c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제 남아있는 조건이 두 개 정도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요거 원점에서 접한다와 12에서 만난다를 사용했으니까 K에서의 접한다 누가? 얘가 K에서 접한다와 또 하나는 요거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H3은 마이너스 2분의 9 정도의 조건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조건을 잘 활용해 주면 또 A 값하고 C 값을 차례대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해볼까요?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다 미리 써놓읍시다. fx하고 마이너스 gx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fx는 a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x의 제곱, 그 다음에 gx는 뭐 bx라고 하죠. bx. gx는 bx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둔 거고요. 지금 노란 선, gx하고 하얀 선, fx의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fx, gx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bx 같은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봤던 원점에서의 접선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부터 해볼게요. 마이너스 gx하고, 그러니까 bx 말고 마이너스 gx, y는 마이너스 bx, 얘네 둘이 접한다. 어디에서? x는 k에서 접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건식들을 좀 만들어 봅시다. 어디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뭐 그냥 대입해서 갖다, 미분해서 대입해서 갖다죠. 그냥 대입하면 ak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k의 제곱 플러스 bk는 마이너스 bk,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서 k를 대입해주면 3a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k 플러스 b가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이렇게 조건식 두 개가 생깁니다. k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k를 약분시키는 것도 괜찮겠죠. 그럼 이 식은 ak의 세제곱 마이너스 12ak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요 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대로 3ak 제곱, k 제곱, 제곱인데 세제곱이라고 썼네요. 여기서 제곱이에요. 3ak 제곱 마이너스 24ak 플러스 b는 마이너스 b인데요. 뭐 똑같이 마이너스 2b죠. 똑같이 마이너스 2b입니다. 자, 이게 똑같이 마이너스 2b라서 b 대신에 이거를 대입한다고 쳐보면 조금 더 수월한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ak 제곱 마이너스 12ak는 요거 3ak 제곱, 3a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ak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b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a 약분되고요. a 어차피 a는 0 아니에요. 음수예요. a 음수입니다. a 약분되고요. k제곱 마이너스 12k, 3k제곱 마이너스 24k. 뭐 이항시켜주면 k값이 구해지겠네요. k값이 먼저 구해지네요. 2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k가 0 되는 거니까 k는 0 아니면 6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당연히 k는 0은 아니죠. 문제에서도 k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었어요. k값 6을 찾아내요. 자, k가 6이 되면 k 대신에 6을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요 식들은 의미가 없고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해 볼게요. 뭐 이 식에다 대입을 해보십시다. k에다가 6을 대입해주면 6에 36, 이 위에다 대입할까? 숫자가 조금 더 작을 것 같다. 요 식에다가 k에다가 6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a 제곱이죠. 36a 마이너스 6, 72a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6a가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니까 b는 18a가 되는 거군요. b는 18a네요. 문제의 개수가 하나하나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제 h3만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k도 알았고 b도 a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거의 끝으로 가네요. 마지막으로 h3만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h3은 절대값 f3 플러스 g3이었었죠. f3부터 구해볼까요? 3은 요거였었죠? 3을 대입해주면 27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3은 9. 어우, 크네요. 9 곱하기 12, 108. 108a. 아이고. 108a 플러스, 요거는 3b가 될 텐데,
B가 18A였으니까 3하고 18을 곱하면 얼마인가요? 54겠네요. 54A. 그래서 70, 81. 81을 빼면 마이너스 27A가 되네요. 근데 A 자체가 음수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하더라도 그대로 마이너스 27A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F3을 구했으니까 G3도 구해야 되겠죠. G3은 요게 G였었죠. 3B가 되는데 아까랑 비슷하네요. 요거였었죠. 요게 3B였었죠. F 끝자락하고 G 끝이 똑같아서 이것도 54A가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54A 이렇게 해주면 27A가 되는 거죠. 27A가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는 27, 2, 마이너스 9, 3 돼서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fx 구했고요. gx도 따라서 구해줬고요. k값도 구했고요. fx, gx가 있으니까 hx도 있겠네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나머지 계산은 천천히 해보도록 하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나요? 그래요. 설명하기 좀 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끝.